지난 1화 리뷰에 이어 오늘은 김 부장 2화를 다뤄보려 한다. 1화가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 아래 감춰진 무언가를 조심스레 쌓아 올리는 시간이었다면 2화는 마침내 김 부장의 과거를 정면으로 펼쳐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에도 원작을 먼저 읽은 내 눈에는 흥미로운 각색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다. 그럼 원작과 하나하나 견주어 가며 2화를 따라가 보자. 이 화는 김 부장의 과거로 문을 연다. 남북 평화회담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북측이 남측 요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대남 첩보총국의 강경파 김정선이라는 북한 인물이 있었다. 드라마는 바로 이 김정선을 제거하는 작전을 김 부장의 전역 조건으로 내세운다. 원작에서는 조금 다르다. 남과 북이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측이 대통령을 납치해가고 그를 되찾아오는 것이 전역의 조건이었다. 말하자면 드라마는 임무를 받고 전역한다는 처음과 끝만 남겨둔 채 그 사이의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해 바꿔놓은 셈이다. 다만 김정선을 상대로 임무를 완수하는 그 장면은 어딘가 전부 AI로 만들어낸 듯한 인상이었다. 그래서인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다. 민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는 리뮤진의 장면이다. 드라마에서는 이 소식을 김 부장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것으로 그려낸다. 원작에서는 그 과정이 사뭇 다르다. 김 부장은 비밀 특수요원인 탓에 민간인과 접촉해서는 안 됐고 그래서 리뮤진과 떼어놓기 위해 외딴 섬으로 보낸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해천 그룹의 조평견이라는 인물을 통해 리뮤진이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참고로 이 조평견이라는 인물은 김 부장이 남한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인과도 같은 인물이다. 지금 드라마의 인기라면 김 부장의 시즌2 제작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그런데 조평견의 장면들이 이렇게 전부 생략된 채 이야기가 녹아들고 있다면 어쩌면 시즌2에서도 그가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일지 모른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후 전역한 김 부장이 오직 민지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짧게나마 그려진다. 원작에는 이런 묘사가 따로 없어 독자는 그저 그렇게 살았겠거니 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해리의 남자친구가 제 무리를 이끌고 김나문을 찾아와 그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그 핸드폰으로 민지에게 DM을 보내 그녀를 불러내는 장면이다. 원작에서는 이 흐름이 무척 간결했다. 민지가 김 부장에게 해령이 집에 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내뱉는 장면 다음에 곧바로 해리 무리에게 둘러싸인 민지의 모습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다르다. 민지와 어쩌다 얽히게 됐는지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왜 끝내 해리가 민지를 벽돌로 내려 찍었는지도 촘촘하게 설명해 주었기에 이 부분은 원작보다 훨씬 더 캐릭터의 입체감을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금리빨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솔직히 원작에서의 금리빨은 그리 강한 임팩트도 뚜렷한 입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존재감이 상당하게 느껴졌다. 다뤄지는 분량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말이다. 아무래도 그를 연기하는 배우의 말투와 표정 연기가 워낙 강렬한 덕분인 듯하다. 김 부장이 민지를 찾으러 가기 위해 장비를 챙기러 집에 돌아왔다가 잠시 민지의 환영을 보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원작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다. 굳이 없어도 됐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회상을 통해 민지가 그립다는 감정을 좀 더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이 없었더라도 흐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듯하다. KK크루의 리더 오민철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다. 사실 이 장면은 원작과 지나치게 흡사한 곳을 로케이션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원작과 완전히 똑같아서 원작을 본 나로서는 보다가 조금 놀랐을 정도다. 고깃집에서 동네 양아치들과 붙는 바람에 성한수와 박진철이 유치장에 끌려와 갇혀있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원래 원작에는 없는 씬이지만 시간적 제한이 있는 드라마에서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 넣은 장면인 듯하다. 이것은 잠시 뒤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탁소 주인이 김 부장과 성한수, 박진철이 동네 양아치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는 장면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북한에서 김 부장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세탁소 주인의 정체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리응령의 첫 등장 장면. 북한은 김 부장을 붙잡아오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리응령이 말하길 난파 공작 작전 도중 김 부장에게 뒤통수를 맞아 본래 66번의 주인공인 박영광은 물론이고 임무에 투입된 동지들까지 모조리 죽었으며 심지어 66번의 번호마저 훔쳐 남조선의 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는 김 부장을 처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를 심어두었다. 바로 박영광에게 동생이 있다는 설정. 박강성이라는 인물이다. 박강성 역시 난파공작원의 엘리트 출신이다. 리응령은 박영광을 죽인 배신자 김 부장을 처단하라며 형의 번호인 66번을 그대로 물려주어 김 부장을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그를 남한으로 내려보낸다. 원작에서는 본래 66번이었던 박영광과
과거 73번이었던 김 부장이 첫 작전에 함께 투입된다. 그러나 그 임무는 애초에 남한이 파놓은 함정이었고 투입된 자들은 모조리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김 부장이 홀로 살아남자 리응령은 남한으로 정보가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해 김 부장에게 자결을 명한다. 바로 그때 박영광이 김 부장에게 말한다. 너라도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김 부장은 66번의 번호를 지닌 채 남한으로 넘어가게 된다. 상황을 보건대 아마도 이 서사는 원작을 거의 그대로 살려낼 것이라 예측된다. 특수임무국 국장, 이른바 땅강아지 강국철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드라마에서 남측은 북으로부터 김 부장의 체포 공문을 받고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김 부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춰주려는 남한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며 김 부장 같은 위험 인물을 북에 넘길 수는 없다는 말과 함께 그를 직접 뒤쫓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 장면은 원작에서는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원작만 봤을 때는 어째서 초반부터 이 특수임무국이 김 부장을 쫓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원작을 본 나로서는 그들이 김 부장을 쫓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자연스러운 개연성을 더해준 반가운 장면이었다. 게다가 남측이 김 부장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설정 역시 원작과는 다른 지점이다. 원작에서는 남한 또한 김 부장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경찰서에서 신원을 조회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금리빨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원작 속 금리빨은 본래 재개발 지역을 정리하고 수거하는 뒷일을 맡던 하청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부리던 사장이 그를 아파트 옥상에서 밀어버린다. 어떤 지역을 재개발해야 하는데 낡은 아파트 탓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재개발을 밀어붙일 최고의 호재, 자살 사건을 꾸며내려 한 것이었다. 금리빨의 희생으로 재개발은 결국 진행됐지만 결국 금리빨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고 자신을 죽이려 한 사장을 역으로 죽인 뒤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을 꾸민 원흉이 바로 주강찬이었다. 그날 이후 금리빨은 주강찬의 하수인으로 그가 시키는 일을 전부 해내면서도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려온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금리빨과 사장은 주강찬에게 학대당하는 과거를 읊어주는 정도만으로 짧게 보여주며 이를 빌미로 복수심을 키웠다는 선에서 그친다. 물론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박강성이 남한으로 몰래 잠입해 김 부장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유치장에 갇힌 박진철을 협박하는 장면이다. 김 부장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치자 박진철은 난데없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민다. 사실 김 부장을 연기한 소지섭이 1,000원권 속 퇴계 이황 선생의 초상과 닮았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던 터라 김 부장이 어디 있냐는 물음에 1,000원짜리를 슬쩍 내미는 이 장면을 보고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지고 말았다. 결국 박강성이 총구까지 들이대자 박진철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다. 그런데 이때 박진철은 도원 세탁소 2층이라며 또다시 세탁소를 언급한다. 이 대목에서 확신이 들었다. 그 세탁소의 주인에게는 반드시 무언가 숨겨진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경찰서로 붙잡혀온 김 부장,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자 락이 걸려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씬이다. 원작에서는 바로 이 신원 조회를 계기로 특수임무국이 김 부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쫓기 시작한다. 아마 3화에서는 이 장면이 다뤄지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장면인 민지를 회상하는 그 대목이나 김 부장의 과거를 AI로 대체한 듯 어딘가 어색했던 장면들처럼 아쉬운 순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화이다. 그럼에도 원작을 드라마로 녹여내기 위해 필요한 각색만큼은 더없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원작을 읽으면서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번 화 내내 세탁소 주인에게 감춰진 비밀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유독 강하게 들었다. 그 정체가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 다음 3화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다.